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신의앤파트너즈에서 중장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두일입니다. 오늘은 중장년 생애설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는데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애설계를 이렇게 왜 하고 좌측에 언제 하면 어떻게 했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애설계를 왜 합니까?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이죠. 기대수명이 늘어났습니다. 백세장수세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단계가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 나이가 들어 사회에서 태생하는 그런 단계에서 다시 교육을 받고 사회활동을 이어나가면서 가족이나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자, 과거에 노인은 얻어누기라는 존재에서 탈피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생애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생애설계는 언제 하느냐?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연령별로 해야 됩니다. 생애설계 주기별로 한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은 중장년을 위한 생애설계 교육을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본 교육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생애설계 영역별로 합니다. 생애설계 교육 프로그램은 일자리, 즉 사회공헌을 포함해서 재무, 관계 및 소통, 여가와 시간관리 이렇게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총 16회차 3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역별 순위라고는 없지만 우선 돈이 필요하죠. 은퇴하고 나서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빚을 제외한 나의 순자산이 얼마나 파악한 후에 가계의 지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현금 흐름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죠. 은퇴 후에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 수입이 감소하겠죠. 자, 그럼 지출과 수입의 차익이 적자인 경우 지금 갖고 있는 내 돈에서 빠져나가야겠죠. 그럼 이 돈으로 기대수명까지 몇 년을 버틸까 하는 계산이 나오면 앞으로의 일자리 유행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공원형, 혼합형, 여가형인데요. 생계형은 퇴직 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경우의 일자리이고, 공원형은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프로그램형 일자리입니다. 50플러스 재단의 보람 일자리가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혼합형은 이 2가지의 결합이며, 여가형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일자리 유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적 흥미와 강점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해왔는데 그 분야에 흥미가 있고 강점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분야의 일을 하겠으며 어떤 가치관으로 일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므로 요 밑에 있는 고용노동부 근해 사이트의 직업심리검사 또는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 추진 전략으로는 먼저 자신의 커리어 분석이 필요하겠죠. 경력을 활용해 같은 종류 일을 하겠다든지, 내 흥미가 뭔지 발견해 새로운 분야의 직업을 가지겠다든지, 아니면 취미로 하여온 일을 직업으로 전환하여 평생업으로 삼겠다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는 서울 일자리 포털, 워크넷, 서울 50% 재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어떤 기능을 보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충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포털인 HRD 네트에 가입하여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계와 소통인데, 먼저 가족관계, 특히 퇴직 후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자, 우선 가장이 직장을 관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은 지위와 역할의 상실도 있지만 또 명함이 상실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자기를 나타낼 방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체성의 상실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퇴직에 대한 충격과 좌절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에 시달리는 은퇴 증후군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은퇴 증후군을 가진 가장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서로 불편함도 생길 수 있으며 또한 가정을 지켜온 아내의 경우에는 평온한 일상이 퇴직 남편의 등장으로 흔들리면서 마찰과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우울증과 소화불량의 증상까지 생기는 은퇴 남편 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회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죠. 재직 시 일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는 퇴직하면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 모델의 생성이 필요합니다. 동년배 신중년이 함께 활동을 하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웃이나 동년배의 모임에 참석하여 사람을 만나고 다음에 장소를 찾아다니고 교양 강좌를 찾아다니고 지금까지와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생활의 반경을 넓히는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가와 시간 관리입니다. 여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가를 제대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는 남아도는 여유 시간에 부담을 가져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가 시간은 일을 대체할 평생 요소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몰입도가 가장 높고 은퇴 후의 소외감도 극복해보는 여가 활동을 찾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 다음 시간 관리는 내가 직접 시간을 선택할 여지가 있는가, 내가 시간에 끌려다니지는 않는지, 내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는 있는 건지, 은퇴 후 험날을 위해서 남은 시간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를 생각해 봐야 하며 하루 중 일상에 꼭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면 남는 여가 시간이 11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퇴직 후 20년 정도 쌓인다면 8만 시간 정도가 되므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여 평생 배우며 평생 활동을 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 회사 생애설계 교육은 무료입니다. 강남구 평생학습 지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됐고 서울시 강동 50플러스 센터에서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성동구는 2019년에 희망설계 지원단 사업을 하면서 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애설계 교육에 대한 안내를 마치며 다음 시간에는 생애설계 전략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모시고 그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